국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이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잔치 상석. 관리들 앞에 올라가려던 바로 그 국이. 개 한 마리가 그것을 핥았습니다. 한 번,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국을 끓인 사람은 22살, 빛 대신 몸을 넘긴 사내종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무진. 사흘 전 들것에 실려 이 마을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상 앞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그의 목숨을 살렸을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을까요? 잔치 음식에 독을 탄 자가 누구인지, 이 마을에서 10년간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두 그늘 아래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름도 없는 12살 소녀가 왜 그 순간 그늘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지금부터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란포의 새벽은 소금 냄새로 시작된다. 바다가 물러나고 나면 염전 위로 하얀 안개가 깔리는데 그 안개가 걷히기 전에 벌써 마을 사람들은 삽과 갈퀴를 들고 나온다. 발 아래서 소금이 사각거리고 저 멀리 갯벌에서는 새들이 낮고 천천히 날았다.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마을이었다. 파도 소리도 여기서는 작았다. 부두를 감싸는 바위가 긴 세월 파도를 다독여온 덕분이었다. 그런 마을이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소금 안개 속에서 들것 하나가 부두 쪽으로 들어왔다. 들것을 든 사람은 둘이었다. 한 명은 뱃사공처럼 보이는 중년의 사내였고 또 한 명은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였다. 아이는 들것의 뒤를 잡고 있었는데 발걸음이 일정했다.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는 걸음이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온 것처럼. 들것 위에 누운 사람은 사내였다. 22살. 이름은 강무진. 누군가 나중에 그 이름을 기록했을 때 그 옆에는 짧은 설명 하나가 붙어 있었다. 빛 대신 몸을 넘겼음. 그것이 전부였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빚이었는지, 왜 하필 이 마을로 오게 됐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은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무진의 손은 거칠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손목 가까이까지 이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무언가를 오래 많이 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들것은 부두 끝 창고 앞에서 멈췄다. 창고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지붕의 기와 몇 장이 어긋나 있었고 벽 아래쪽은 습기로 인해 있기가 무성했다.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무 기둥은 소금기를 잔뜩 머금어 군데군데 희끗하게 바랬다. 문은 닫혀 있었다. 자물쇠도 없었다. 그냥 닫혀 있었다. 뱃사공이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창이 작았고 그나마 있는 창도 헝겊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강무진이 들것에 실린 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어둠이 그를 천천히 삼켰다. 들것이 바닥에 내려졌다. 뱃사공이 나갔다. 아이도 나갔다. 문이 닫혔다. 강무진은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석가래 사이로 새벽 하늘이 보일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멈췄다. 발목이 무거웠다. 가느다란 새끼줄이 왼쪽 발목에 묶여 있었다. 줄의 반대쪽은 창고, 기둥 밑에 매여 있었다. 줄 자체는 짧지 않았다.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창고 안에서, 창고 바깥은 아니었다. 강무진은 그 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 허리를 폈다. 오래 걸렸다. 그는 창고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소금 자루가 쌓여 있었다. 낡은 갈퀴와 삽들이 한쪽 벽에 기대어 있었다. 구석에는 빈 항아리 몇 개가 엎어져 있었다. 그리고 창고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강무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줄이 허락하는 가장 먼 곳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다다. 그 문은 달랐다. 다른 문들과는 달리 빗장이 걸려 있었다. 자물쇠도 있었다. 그리고 자물쇠 주위에는 봉인의 표시가 있었다. 강무진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서 있었다. 안에서 무언가가 들릴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돌아섰다. 얼마 후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소리였다. 성별보다 무게감이 먼저 느껴지는 걸음이었다. 창고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그 발소리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여자였다. 40을 간 넘었을까.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에 은비녀 하나. 옷은 수수했지만 소재가 달랐다.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는 종류의 차이였다. 얼굴에는 피로가 없었다. 그 나이 여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눈가의 어떤 처짐도 입가의 쓸쓸함도 없었다. 대신 눈이 컸다. 크고 또렷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주라 불렀다. 문단주. 이 염전의 주인이었다. 창고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강무진의 주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무진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다. 빠른 시선이 아니었다. 충분히 천천히, 그러나 낭비 없이. 그리고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다. 내 집엔 동정도 자비도 없다. 강무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쓸모 있으면 살고 아니면 썩어라.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돌아섰다. 나갔다. 문이 닫혔다. 창고 안이 다시 어두워졌다. 강무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소금 자루들이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그는 발목의 줄을 내려다보았다. 줄은 가늘었다. 힘을 쓰면 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아니, 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피곤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직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혹은 그 줄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이미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강무진은 소금 자루 옆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청남포의 새벽은 소금 냄새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는 바닷바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쇠비린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했다. 아니면 그냥 낯선 곳의 냄새였을 수도 있었다. 강무진은 그 냄새 속에서 잠이 들었다. 창고 가장 깊숙한 곳, 빗장 걸린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무진이 청람포에서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은 소란스러웠다. 그런데 그 소란은 강무진과는 무관한 소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창고 앞을 지나면서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려다가 중간에 방향을 트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종류의 외면이었다. 풍어제가 내일이었다. 청남포에서 풍어제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다. 군에서 관리가 내려오고 인근 마을의 유지들이 모이고 부두 앞 광장에 차일이 쳐지고 풍물패가 새벽부터 자리를 잡았다. 염전 마을에서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그리고 가장 많은 음식이 오가는 날. 강무진은 창고 문 앞에 앉아 그 준비를 바라보았다. 소금 자루를 나르는 안악들, 솥을 내걸고 불을 지피는 사내들, 생선을 손질하는 아이들. 모두가 제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다. 오랫동안 이 잔치를 함께 해온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그 움직임 속에서 강무진만 멈춰 있었다. 오전이 깊어질 무렵 문단주가 나타났다. 그녀는 창고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강무진 앞으로 왔다. 뒤에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혼자였다. 일어나라. 강무진이 일어섰다. 문단주는 그의 발목을 묶고 있던 줄을 직접 풀었다. 손이 빠르고 능숙했다. 매듭을 묶는 것만큼 푸는 것도 익숙한 손이었다. 줄이 풀렸다. 강무진은 발목을 한 번 돌렸다. 하룻밤 묶여있던 자리가 약간 붉었다. 문단주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오늘은 내 말을 들으면서 따라와라. 그것이 명이었다. 그녀가 강무진을 데려간 곳은 염전 뒤편이었다. 부두에서 염전을 지나 마을 끝쪽으로 걸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졌다. 길은 있었지만 길의 느낌이 달랐다. 잘 다져진 길이 아니라 가끔 걷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이었다. 풀이 반쯤 덮여 있었고 발 아래 흙이 축축했다. 그 길 끝에 창고 하나가 있었다. 강무진이 묵었던 부두 창고와는 달랐다. 크기는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벽은 두꺼웠고 처마가 낮았다. 창이 없었다. 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 문에는 자물쇠가 2개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봉인의 표시가 있었다. 강무진은 그 표시를 알아보았다. 창고 안 깊숙한 곳에 그 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표시였다. 문단주가 품에서 열쇠를 꺼냈다. 2 자물쇠를 차례로 열었다. 문이 열렸다. 소금 냄새가 먼저 왔다. 그 다음에 다른 냄새가 왔다. 쇠비린내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곰팡이와 흙이 오래 섞인 것 같은 냄새가 깔려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문단주는 들어가지 않았다. 문 앞에 서서 강무진에게 안을 가리켰다. 들어가서 청동절구 옆 항아리를 가져와라. 천으로 감긴 것이다. 강무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비어 있었다. 낡은 청동 절구 하나, 그 옆에 빈 자루들이 몇 개. 그리고 절구 뒤편 처마 가까이에 천으로 감긴 작은 항아리가 있었다. 강무진이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그리고 그 순간 느꼈다.
항아리 입구를 감싼 천의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가루가 묻어 있었다. 눈으로 보기엔 거의 보이지 않는 양이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는 느껴졌다. 차가웠다. 소금 가루와는 다른 감촉이었다. 더 고왔다. 더 부드러웠다. 그리고 색이 달랐다. 빛이 거의 없는 창고 아니었지만 그 가루는 희지 않았다. 희끗한 것도 아니었다. 푸른 빛이었다. 아주 옅은 하지만 분명한 푸른빛. 강무지는 항아리를 들고 나왔다. 문단주가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천을 조금 들어 항아리 입구를 확인했다. 가루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천으로 감쌌다. 내일 풍어제 관리상이 올라간다. 강무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염장국은 내가 끓여라. 강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료는 내가 준다. 내가 주는 것만 써라. 다른 것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항아리를 강무진에게 돌려주었다. 이걸 쓴다. 강무진은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손 안에서 항아리는 여전히 가벼웠다. 그리고 여전히 차가웠다. 돌아오는 길에 강무진은 천천히 걸었다.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발 아래를 보며 걸었다. 풀이 반쯤 덮인 길이었다. 발걸음마다 풀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는 생각했다. 국에 조미를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맛을 위해 여러 가지를 더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리고 문단주는 그것이 맛을 깊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녀의 눈은 강무진의 눈을 보지 않았다. 낮게 말했다. 빠르게 말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강무진은 항아리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입구에 묻은 가루가 오전 햇빛 아래서 보였다. 아주 옅었다. 하지만 분명히 푸른 빛이었다. 그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염전 쪽에서 소금 냄새가 왔다. 그리고 항아리 쪽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냄새가 왔다. 바람이 그 두 냄새를 섞어 놓았다. 강무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부두로 돌아와 솥을 준비하는 동안 마을은 여전히 분주했다. 내일 잔치를 위해 생선을 절이는 아낙 땔감을 나르는 아이들, 멀리서 풍물패가 장단을 맞추는 소리. 모든 것이 내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강무진은 솥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항아리는 옆에 두었다. 불이 붙었다. 나뭇가지가 타닥거렸다. 연기가 올라갔다. 그 연기 너머로 염전이 보였다.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낮이어서 파랬다. 맑은 파란 빛이었다. 항아리 안의 가루도 파랬다. 하지만 그 두 파란 빛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강무진은 그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알았다. 불이 점점 거세졌다. 그때였다. 부두 밑 그늘진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강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다. 그만큼 작고 빠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아이였다. 아이는 그늘에서 강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도. 강무진이 시선을 고정하자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냥 서서 바라보았다. 어린 여자아이였다. 12살이나 됐을까. 옷은 낡았고
머리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신발이 없었다. 그 눈이 항아리를 보고 있었다. 항아리를 보다가 강무진을 보았다. 강무진을 보다가 다시 항아리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고, 경계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이 있었다. 강무진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멀리서 문단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그 소리에 한 번 반응했다.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강무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강무진은 한동안 아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부두 아래는 어두웠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다시 불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솥이 달아오르고 있었다. 물이 곧 끓을 것이었다. 항아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입구를 감싼 천이 솥의 열기에 조금 흔들렸다. 바람이 아니었다. 열기였다. 강무진은 항아리를 솥에서 조금 더 멀리 밀어두었다. 그리고 국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내일은 풍어제였다. 내일 이 솥에서 국이 끓을 것이었다. 그 국이 어떤 국이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강무진의 손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항아리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저녁이 됐다. 청남포의 저녁은 조용했다. 잔치 전날의 분주함도 어느 순간 가라앉았다.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다.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렸다. 강무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항아리를 들고 들어갔다. 창고 안 구석 소금 자루 뒤쪽에 항아리를 놓았다. 그리고 그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항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강무진은 천을 조금 들어 항아리 입구를 살폈다. 어둠 속에서도 그 가루는 보였다. 아주 옅게 하지만 분명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천을 다시 덮었다. 창고 안 깊숙한 곳, 빗장 걸린 문 너머에서는 오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강무진은 처음으로 그 문 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뭔가가 다른 것은 문 때문이 아니었다. 항아리와 문에 새겨진 봉인 표시가 같은 것이라는 걸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밤이 깊었다. 내일은 풍어제였다. 청남포의 밤은 소금 냄새로 끝난다. 그리고 그날 밤 창고 안에서 강무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풍어제 아침은 안개로 시작됐다. 청남포의 안개는 바다에서 오지 않았다. 염전에서 왔다. 밤새 소금이 머금은 습기가 새벽 찬 공기를 만나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개가 낮았다. 무릎 아래쪽만 감쌌다. 사람들이 걸으면 안개가 발에 밀려 양옆으로 갈라졌다가 발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합쳐졌다. 강무진은 새벽 일찍 나와 솥 앞에 앉았다. 불을 지피기 전에 한참 그냥 앉아 있었다. 솥은 차가웠다. 어제 저녁에 길어다 둔 물이 솥 안에 있었다. 새벽 공기 때문에 물 위에 얇은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항아리는 창고 안에 있었다. 강무진은 불을 지피지 않은 채 그냥 앉아서 염전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염전 위를 덮고 있었다. 그 너머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소리만 들렸다.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 규칙적이었다. 쉬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발소리였다. 맨발이었다. 마른 땅 위를 걷는 소리가 아니었다. 축축한 곳을
최대한 소리 없이 걷는 발소리였다. 그래도 강무진은 들었다. 오래 낮은 곳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 강무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멈췄다. 어제도 거기 있었지. 강무진이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부두 밑에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소리도 없었다. 강무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소녀였다. 어제 그늘 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다. 낮에 봤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낡은 옷,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맨발. 그리고 항아리를 보던 그 눈빛. 지금은 강무진을 보고 있었다. 소녀는 이름이 미소리였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다. 그날 아침 소녀가 스스로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받아주라고 불렀다. 부두 아래에 살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는 아이라는 뜻이었다. 멸시가 담긴 이름이었지만 아이는 그 이름을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이름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미솔은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 아이였다. 부모가 없었다. 마을에 연고가 없었다. 언제부터 청남포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본이 있었고, 어느 날 본이 없었다가 또 어느 날 본이 있었다. 그런 시기였다. 하지만 마을의 구석구석을 아는 것은 이 아이였다. 부두 아래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창고 벽 어디에 틈이 있는지, 어느 길이 지늘기 깊은지, 어느 집 마당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냄새가 위험한지. 미소리 강무진 옆에 와서 쪼그려 앉았다. 강무진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염전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햇빛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때 미소리 말했다. 창고에 넣었어요. 강무진이 소녀를 보았다. 항아리.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소리 계속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아요. 강무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염전 뒤 창고요. 거기서 나는 냄새예요. 강무진이 처음으로 소녀에게 직접 물었다. 냄새를 아느냐? 미소리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됐어요. 그 창고에 그게 있는 건 뭔지 아느냐? 미솔은 대답하는 대신 일어섰다. 그리고 부두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바닥을 유심히 보더니 무언가를 집었다. 벌레였다. 작고 검은 이름 모를 벌레. 미솔이 돌아와서 손을 내밀었다. 강무진이 보았다. 벌레는 살아 있었다. 더듬이를 움직이고 있었다. 미솔이 말했다. 창고 앞에 있던 벌레들은 다 뒤집혀 있어요. 강무진의 눈이 움직였다. 가루가 바닥에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봤어요. 강무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항아리를 꺼냈다. 소금 자루 뒤에 두었던 자리에서 꺼내 바깥 햇빛 아래 놓았다. 천을 들어 입구를 보았다. 가루는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아주 조금. 그러나 햇빛 아래서 보니 어젯밤보다 더 또렷했다. 분명한 푸른 빛이었다. 강무진은 항아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창고 입구 근처 바닥. 발자국이 있는 자리, 흙이 눌린 자리, 이끼가 낀 자리. 벌레가 있었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작은 벌레 셋이 창고 문 가까이에서 뒤집혀 있었다. 다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강무진은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다. 미소리 뒤에 서 있었다. 강무진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소녀는 발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냥 알았다. 거기 있다는 것을. 강무진이 말했다. 이걸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미솔은 잠시 침묵했다. 사람이 쓰러져요. 강무진이 돌아보았다. 미솔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12살짜리 아이의 눈으로는 너무 고요한 눈빛이었다. 예전에 봤어요. 강무진은 더 묻지 않았다. 미솔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바람이 지나갔다. 강무진이 항아리를 다시 들었다. 천을 꼼꼼하게 다시 감쌌다. 흔들리지 않도록. 가루가 더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소금 자루들 사이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다. 아까보다 더 안쪽에.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항아리는 보이지 않았다. 미솔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강무진이 말했다. 오늘 잔치 때 어디 있을 거냐? 미솔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두 밑에요. 거기서 볼 수 있느냐? 잔치상이. 비스듬히요.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오전이 깊어지면서 청람포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군에서 내려온 관리 일행이 나루터에 닿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풍물패가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다. 차일 아래 상이 차려졌다. 음식이 날라졌다. 강무진은 솥 앞에서 불을 조절했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문단주가 어제 건네준 것들. 생선뼈, 다시마, 염장한 조개. 전부 평범한 것들이었다. 의심할 것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항아리. 항아리는 창고 안에 있었다. 강무진은 솥을 보았다. 국물이 서서히 우러나고 있었다. 냄새가 좋았다. 바다 냄새가 나는 정직한 냄새였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강무진은 생각했다. 문단주는 직접 확인할 것이다. 항아리가 쓰였는지 아닌지를. 정오 가까이 문단주가 왔다. 강무진의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솥 가까이 오더니 국물을 한번 들여다보았다. 냄새를 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항아리 썼느냐? 아직입니다. 지금 넣어라. 강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단주의 눈이 좁아졌다. 내가 말한 것을 듣지 못했느냐? 강무진은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창고 안은 어두웠다. 강무진은 항아리 앞에서 멈춰 섰다. 항아리는 소금 자루들 사이에 있었다. 천으로 감겨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항아리를 들었다. 무게를 느꼈다. 차가움을 느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다. 미소리 부두 밑 그늘에서 강무진을 보고 있었다. 강무진은 그쪽을 바라보았다. 미솔의 눈이 항아리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무진은 솥 앞에 섰다. 항아리를 들고 솥 위에 가져갔다. 그때 미솔이 그늘에서 걸어 나왔다. 천천히,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를, 사람들 사이를 곧장 걸어왔다. 그리고 강무진의 소매를 잡았다. 문단주가 그 모습을 보았다. 마을 사람 몇 명이 그 모습을 보았다. 미솔이 강무진의 소매를 잡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아저씨. 강무진은 항아리를 솥에서 거두었다. 미솔의 손이 소매를 놓지 않고 있었다. 오늘 잔치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미솔이 말을 이었다. 죄는 아저씨가 뒤집었어요. 청남포의 정오는 바람이 없었다. 차일 아래상이 차려지고 관리 일행이 자리를 잡고 풍물패가 장단을 늦추었다. 모두가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솥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다. 항아리는 강무진의 손 안에 있었다. 그리고 부두 밑에서 걸어나온 발 없는 소녀가 강무진의 소매를 잡고 있었다. 청남포의 정오는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잠시 멈췄다. 청남포의 정오는 소리가 많았다. 풍물패의 장단이 낮고 느리게 깔렸다. 차일 아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생선 굽는 냄새, 절인 채소 냄새, 기름 냄새. 바다 마을의 잔치에서 나는 냄새들이 뒤섞여 공기 속에 두텁게 쌓였다. 강무진은 솥 앞에 서 있었다. 항아리는 아직 그의 손 안에 있었다. 미솔의 손이 소매를 잡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이었다. 힘이 세지 않았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문단주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거리는 10걸음쯤 됐다. 그녀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눈이 좁아지지도 입술이 굳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달랐다. 계산하는 눈이었다. 강무진은 그 시선을 느꼈다. 미솔이 소매를 놓았다. 그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강무진은 항아리를 내려다보았다. 천 안에서 가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아리는 여전히 차갑고 가벼웠다. 솥에서 국물이 끓었다. 소리가 났다. 가장자리부터 기포가 올라왔다. 냄새가 좋았다. 아까보다 더 깊어진 냄새였다. 생선뼈와 다시마와 염장 조개가 충분히 우러난 냄새. 그 냄새와 항아리를 번갈아 느끼면서 강무진은 생각했다. 여기서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문단주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알았다. 어제 아침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녀가 처음 한 말에 이미 들어 있었다. 아니면 썩어라.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설명이었다. 문단주가 걸어왔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다. 강무진의 옆에 섰다. 그녀는 솥을 보았다. 국물을 보았다. 그리고 항아리를 보았다. 낮게 말했다.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크기였다. 어서. 강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단주의 손이 그의 팔 위에 얹혔다. 가볍지 않은 손이었다. 누른다기보다 잡는 손이었다.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감싸는 방식으로. 올려라. 오늘 너 하나 사라지면 모든 게 깨끗해진다. 강무진은 그 말을 들으며 솥을 바라보았다. 국물이 끓고 있었다. 기포가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반복이었다. 끝없는 반복이었다. 솥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든 같은 방식으로 끓일 것이었다. 소금도 다시마도 그리고 푸른 가루도. 솥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강무진은 항아리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문단주의 손이 팔 위에서 조금 더 힘을 더했다. 차일 아래에서 관리 일행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유지들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풍물패가 다시 장단을 치기 시작했다. 잔치는 그렇게 제 속도로 가고 있었다. 그 모든 소리가 강무진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그때였다. 강무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 들어갔다. 소리가 아니었다. 생각이었다. 문단주가 아침에 했던 말. 국이 잘못되면 죄는 강무진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새로 들어온 사내종이 잔치 음식에 손을 댔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무도 문단주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국이 잘못되지 않아도 강무진이 이 음식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자루 속에 넣어두기 좋은 사람이었다. 연고도 없고 이름도 가볍고 빚으로 묶여온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 문단주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강무진은 항아리를 솥 위에서 거두었다. 몸을 돌렸다. 문단주의 손이 그의 팔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이 달라졌다. 처음으로 차갑게 고요하던 눈이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었다. 계산이 빗나간 사람의 눈이었다. 강무진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차일 쪽으로 걸었다. 차일 아래 상석에는 윤참봉이 앉아 있었다. 나이 든 관리였다. 흰 수염이 고왔고 도포가 단정했다. 옆에는 유지 2명이 앉아 있었다. 잔치 분위기에 얼굴이 풀려 있었다. 강무진이 상 앞에 섰다. 국 대접을 들고 있었다. 아직 항아리에 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국이었다. 윤참봉이 강무진을 보았다. 새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었다. 그냥 음식을 나르는 사람으로 보았다. 강무진이 무릎을 꿇었다. 상 앞에서 마당이 조용해졌다. 음식을 나르던 사람들이 멈췄다. 풍물패의 장단이 흐트러졌다. 이야기를 나누던 유지들이 강무진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종이 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강무진의 자세는 달랐다. 음식을 올리는 자세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아뢰는 자세였다. 윤참봉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강무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작지 않았다. 그러나 크지도 않았다. 차일 아래 앉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참봉나리. 잠깐의 침묵. 이 국 올리면 안 됩니다. 마당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멈췄다. 발걸음이 멈추고 이야기가 멈추고 장단이 멈췄다. 바람도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윤참봉이 강무진을 내려다보았다. 옆에 앉은 유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뒤에서 문단주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단주가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정했다. 너무 평정했다. 그것이 오히려 눈에 띄었다. 참봉날이 황송하옵니다. 새로 들인 종인데 아직 이를 몰라서. 강무진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를 없는 사람처럼 다루었다. 데려가겠습니다. 윤참봉이 손을 들었다. 문단주가 멈췄다. 윤참봉이 강무진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냐? 강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윤참봉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 늙었지만 흐리지 않은 눈이었다. 잔치 자리에서 풀렸던 얼굴이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강무진이 말했다. 이 국에 쓰려던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소금 창고 뒤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윤찬봉의 눈이 좁아졌다. 푸른 가루입니다. 뒤에서 문단주가 한 발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멈췄다. 강무진이 계속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고 앞에 벌레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가루 근처에서 윤찬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느린 움직임이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가 강무진 앞에 내려왔다. 항아리를 보았다. 강무진이 항아리를 내밀었다. 윤찬봉이 천을 조금 들었다. 가루를 보았다.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천을 다시 덮었다. 그의 얼굴에서 잔치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포졸. 문단주가 그때 움직였다.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강무진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문단주의 목소리가 마당에 퍼졌다. 저놈이 독을 탔습니다. 모두가 강무진을 보았다. 강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다. 문단주가 계속했다. 새로 들인 종인데 원한이 있다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창고를 드나들더니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당황한 듯, 억울한 듯. 그러나 너무 잘 조절된 감정이었다. 강무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바닥을 보았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처음부터 예상했던 말이었다. 그때 미솔이 나타났다. 부두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도망치듯 빠르지도 뛰어오듯 급하지도 않은 걸음이었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았다. 바다쥐. 그 별명으로만 알던 아이. 미소리 강무진 옆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섰다. 윤찬봉이 미소를 보았다. 너는 누구냐? 미소리 말했다. 단주가 창고에서 푸른 가루 꺼내는 거 제가 봤어요. 문단주의 얼굴이 굳었다. 유지들이 웅성거렸다. 미솔은 계속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어제 새벽에요. 염전 뒤 창고에서요.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서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문단주가 미소를 가리켰다. 부두 밑에 사는 거지, 아이입니다. 무슨 말을 믿으십니까? 윤찬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음식을 들고 멈춰선 사람들, 차일 아래 자리에서 일어선 유지들, 담 너머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강무진, 그 옆에 선 미솔. 윤찬봉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문단주에게 머물렀다. 그가 말했다. 국을 가져오너라. 문단주가 눈을 깜빡였다. 나리. 국을 가져오너라 했다. 음식을 나르던 아낙 하나가 솥에서 국을 떠왔다. 윤찬봉이 대접을 받아 들었다. 그는 마당 한쪽을 살폈다. 처마 밑에서 졸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누런 개였다. 마을에서 오래 키운 개인지 느긋했다. 윤찬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 선 포졸이 국 대접을 들고 개 앞으로 갔다. 개가 고개를 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핥았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개가 한 번 더 핥았다. 그리고 멈췄다. 몸을 흔들었다. 앞발이 접혔다. 옆으로 쓰러졌다. 입에서 거품이 일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윤참봉이 문단주를 보았다. 문단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하나가 있었다. 오래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사람의 눈. 그 침묵 속에서 강무진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보고 있었다. 미솔이 옆에 서 있었다. 굵은 솥안에서 계속 끓고 있었다. 아무도 불을 끄지 않았다. 기포가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끝없이 윤참봉이 말했다. 포졸들에게 문단주를 묶어라. 그것이 끝이었다. 그러나 끝이 오는 방식이 이상했다. 폭발하듯 오지 않았다. 바람이 멎듯 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진 순간 그런 방식이었다. 포졸들이 움직였다. 문단주는 도망치지 않았다. 뛰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포졸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강무진에게.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는 이 마을을 먹여 살렸다. 강무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서 문단주를 보았다. 그녀는 강무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강무진이 말했다. 조용히.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잠깐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문단주가 끌려갔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차일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직 차려진 상이 그대로였다.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다. 풍물패는 장단을 치지 않았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왔다. 소금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것뿐이었다. 미솔이 강무진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다. 솥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끓고 있었다. 포졸들이 창고를 뒤지기 시작한 것은 오후였다. 잔치는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멈췄다. 끝난 잔치와 멈춘 잔치는 다르다. 끝난 잔치에는 뒷정리가 있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서가 있다. 멈춘 잔치에는 그것이 없다. 차일은 그대로였고 상은 그대로였고 음식은 그대로였다. 사람들만 어디론가 빠져나갔다. 강무진은 부두 끝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내리고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오후의 바다는 낮의 파란 빛을 잃고 있었다. 물빛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어둡지는 않았다. 낮과 저녁 사이의 빛이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색이었다. 미솔이 그 옆에 앉았다. 역시 다리를 내리고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포졸들이 자물쇠를 부수는 소리,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안을 뒤지는 소리. 강무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다를 보았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같은 방식이었다. 미솔이 말했다. 창고 안에 또 있어요. 강무진이 소녀를 보았다. 저 안쪽 창고요. 빗장 걸린. 강무진은 고개를 돌려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포졸들은 바깥 창고를 뒤지고 있었다. 아직 안쪽 문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았다. 무엇이 있느냐? 미솔이 잠깐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냄새가 달라요. 그 안에서 강도사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윤참봉과는 다른 종류의 관리였다. 나이가 젊었고 걸음이 빨랐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달랐다. 포졸이 아니라 좀 더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강도사가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로 들어갔다. 강무진은 부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창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찾았을 때의 목소리였다. 크지 않았지만 긴장이 담긴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린 다음 창고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강도사가 나왔다.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강도사가 문단주가 묶여 있는 곳으로 갔다. 문단주는 마당 한쪽에 포졸들과 함께 있었다. 포박되어 있었지만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강도사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문단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강도사가 손에 든 것을 내밀었다. 두루마리였다. 오래된 종이었다. 봉인이 찍혀 있었다. 관아에서 사라진 봉인 문서다. 문단주의 눈이 그 종이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정했다. 그러나 눈이 달랐다. 아주 잠깐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강도사가 계속했다. 이 창고에서 나왔다. 강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솔도 일어섰다. 두 사람이 천천히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강도사가 들고 있는 종이를 강무진도 보았다. 봉인의 표시를 알아보았다. 항아리에서 보았던 것, 안쪽 문에서 보았던 것, 같은 표시였다. 세 군데에서 같은 표시. 강무진은 그때 비로소 전체 그림을 보았다. 항아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창고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전부 연결되어 있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사가 창고 안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다. 안쪽 문을 열어라. 포졸들이 들어갔다. 잠시 후 빗장 걸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한 조용함이었다. 포졸 하나가 나오더니 강도사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강도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무진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강도사가 나왔다. 손에 여러 개의 물건이 들려 있었다. 두루마리 하나만이 아니었다. 얇은 책처럼 묶인 것들이 몇 개 더 있었다. 천으로 감긴 것도 있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강도사가 마당 가운데 서서 그것들을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었다. 마당에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보았다. 이름을 알기도 어렵고 무엇인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다. 그것들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물건들이었다. 강도사가 문단주 앞으로 갔다. 그는 얇게 묶인 것 하나를 펼쳤다. 장부였다. 빼곡하게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도사가 말했다. 밀수 장부다. 문단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10년치다.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 마을을 거쳐간 것들, 이 창고를 거쳐간 것들, 전부. 강무진은 그 장부를 보았다.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어려서 배운 것이었다. 글을 아는 종은 드물었지만 강무진은 알았다. 장부에 적힌 것들을 보았다. 숫자들이었다. 날짜들이었다.
그리고 이름들이었다. 이 마을의 이름들만이 아니었다. 먼 곳의 이름들도 있었다. 강무진이 들어본 곳도 들어보지 못한 곳도 있었다. 그리고 관직 이름들도 있었다. 강무진은 장부에서 눈을 거두었다. 더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문단주가 그때 말했다. 조용하게 마당에 선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 마을을 먹여 살렸어. 아까와 같은 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아까는 강무진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희가 먹은 것, 너희 아이들이 먹은 것, 내가 만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이 조용했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정확했다. 강도사가 포졸들에게 눈짓했다. 포졸들이 문단주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일어서면서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염전 옆 길을 따라 걸어갔다. 부두를 지나 나루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이 느리지 않았다. 걸음 하나하나가 여전히 단단했다. 마지막까지 강무진은 그 뒷모습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렸다. 오후의 빛이 더 어두워져 있었다. 이제 저녁 빛이었다. 미소리 강무진 옆에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문단주가 사라진 방향을 보았다. 이미 보이지 않았다. 길 끝에서 사라져 있었다. 미소리 말했다. 저 사람, 알고 있었을까요? 강무진이 말했다. 무엇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걸요. 강무진은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있다가 말했다. 알고 있었을 거다. 미소리 그를 보았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간 게 아닐까. 미솔은 그 말의 뜻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긴 침묵이었다. 바람이 왔다. 바다 쪽에서 소금 냄새였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저녁이 됐다.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졌다. 포졸들도 떠났다. 강도사도 떠났다. 차일이 거쳤다. 상이 치워졌다. 음식이 정리됐다. 풍어제는 그렇게 끝났다. 끝난 것인지 멈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돌아갔다. 그것이 끝이었다. 강무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항아리가 아직 거기 있었다. 소금 자루들 사이에 그는 항아리를 꺼냈다. 천을 벗겼다. 항아리를 열었다. 안에는 가루가 있었다. 보기보다 많지 않았다. 항아리의 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다만 그것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이 창고 안에서 누군가의 의도 속에 있었다는 것. 그것은 알았다. 강무진이 항아리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 부두 끝으로 걸어갔다. 바다 위로 저녁빛이 깔려 있었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는 항아리를 기울였다. 가루가 흘러내렸다. 바람이 그것을 받았다. 일부는 바다 쪽으로 날아갔다. 일부는 물 위에 내렸다. 그리고 파도가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 항아리가 비었다.
강무진이 항아리를 내려다보았다. 비어 있었다. 가볍게 비어 있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소리였다. 소녀가 옆에 와서 섰다. 바다를 보았다. 가루가 흘러간 자리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파도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미소리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강무진이 말했다. 모르겠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었다. 밤이 됐다. 청남포의 밤은 조용했다. 풍어제가 있던 날의 밤이었지만 잔치의 소리는 없었다. 불빛도 평소보다 적었다. 마을이 일찍 잠든 것 같았다. 아니면 잠들지 못하면서 조용히 있는 것 같았다. 강무진은 창고 안에 있었다. 항아리는 빈 채로 구석에 놓여 있었다. 안쪽 문은 열려 있었다. 포졸들이 열고 간 채로 닫지 않았다. 강무진이 그 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어 있었다. 강도사가 들고 간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청동 절구만이 남아 있었다. 강무진이 절구 앞에 쭈그려 앉았다. 절구는 오래됐다. 청동이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 단단했다. 부서지지 않았다. 그는 절구의 안쪽을 손으로 쓸었다.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다. 오래된 가루였다. 무엇의 가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거두었다. 절구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앞으로도 한동안 거기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강무진은 오래 창고 안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다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들어오고 나갔다. 어젯밤도 그랬다. 그러나 어젯밤과 오늘 밤은 달랐다. 무엇이 달랐는지 말하기 어려웠다. 공기가 달랐다. 아니면 강무진이 달랐다. 아니면 둘 다였다. 미소리 창고 문 앞에 나타났다. 들어오지 않았다. 문 앞에 서서 강무진을 보았다. 강무진이 말했다. 들어오너라. 미소리 들어왔다. 소금 자루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미소리 먼저 말했다. 오늘 무서웠어요? 강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랬다. 저도요. 짧은 침묵. 그래도 했잖아요. 강무진이 소녀를 보았다. 미소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강무진이 말했다. 내가 먼저 나왔다. 미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고 바닥을 보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청남포의 밤은 소금 냄새로 깊어진다. 창고 안에서 강무진은 눈을 감았다. 빈 항아리가 구석에 있었다. 안쪽 문 너머에 청동 절구가 있었다. 바깥에 미솔이 있었다. 그리고 바다가 있었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강도사가 창고를 다시 찾아온 것은 사흘 후였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수행하는 사람도 없었다. 포졸도 없었다. 그냥 혼자 걸어왔다. 아침 일찍이었다. 염전 위로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다. 강무진은 부두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사흘 동안 강무진은 창고 앞에서 지냈다. 창고는 봉인됐다. 들어갈 수 없었다. 그냥 앞에 앉아 바다를 보거나 염전을 보거나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쳤다.
강무진을 보았다.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강무진도 말을 걸지 않았다. 강도사가 강무진 앞에 섰다.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빈 문서가 위조된 것임이 확인됐다. 강무진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빚이 없었다. 처음부터. 강무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서류를 보았다. 글자들이 보였다. 날짜가 보였다. 관인이 찍혀 있었다. 처음부터. 그 두 글자가 오래 눈에 남았다. 강도사가 말했다. 신분을 풀겠다. 강도사가 돌아갔다. 강무진은 서류를 들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다. 강무진이 그것을 두 손으로 잡았다. 구겨지지 않도록. 미소리 옆에 와서 앉았다. 서류를 보았다. 뭐예요? 강무진이 말했다. 자유다. 미소리 그 말을 들었다. 되묻지 않았다. 같이 바다를 보았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떠나는 날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무진이 마지막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봉인된 바깥 문이 아니었다. 강도사가 열고 간 채로 닫히지 않은 안쪽 문이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문서들이 나가고 난 자리는 비어 있었다. 청동 절구만이 남아 있었다. 강무진이 절구를 들었다. 무거웠다. 그러나 들 수 있었다. 미소리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절구를 보았다. 그걸 왜요? 강무진이 말했다. 가져간다. 미소리 절구의 반대쪽을 같이 들었다. 묻지 않고. 훨씬 가벼웠다. 부두 앞에 마을 사람 몇 명이 나와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강무진이 고개를 한 번 숙였다. 몇 명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서쪽으로 걸었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 한양이 나왔다. 한참을 걷다가 미소리 말했다. 뒤 안 봐요? 강무진이 말했다. 안 본다. 미소리 잠깐 있다가 말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앞을 보며 걸었다. 청남포의 소금 냄새가 점점 멀어졌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뀔 때마다 실려왔다. 그러다 가끔씩만 왔다. 그러다 오지 않았다. 강무진은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한양까지 오는데 열흘이 걸렸다. 걸어서 왔다. 이틀째 되는 날 강무진이 들판에서 일을 했다. 수확철이었다.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있었다. 삭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나았다. 사흘째에는 미소리 시장에서 심부름을 했다. 발이 빠르고 길을 잘 외웠다. 청남포 부두 아래에서 살면서 생긴 것들이었다. 한양시장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봤다. 그렇게 조금씩 모으면서 걸었다. 열흘째 되는 날 한양 변두리에 닿았다. 한양은 청남포와 달랐다. 소금 냄새가 없었다. 대신 여러 냄새가 겹쳐 있었다. 음식 냄새, 연기 냄새, 사람 냄새, 짐승 냄새. 층층이 쌓인 냄새였다. 어느 것 하나를 골라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러나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낯선 곳에 익숙해지는 것은 강무진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다. 강무진은 시장 근처 골목의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미솔은 그 옆방을 얻었다. 방과 방 사이 벽이 얇았다.
밤에 뒤척이면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강무진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강무진이 국수를 팔기 시작한 것은 그의 겨울 초입이었다. 처음에는 좌판이었다. 시장 끄트머리에 솥 하나 내걸고 시작했다. 국물은 바다 재료로 냈다. 생선뼈, 다시마, 건새우. 청남포에서 쓰던 것들이었다. 한양에서도 구할 수 있었다. 값이 조금 더 들었지만 구할 수 있었다. 첫날 손님이 셋이었다. 둘째 날도 셋이었다. 셋째 날 넷이 됐다. 강무진은 그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냥 끓이고 떠내고 받았다. 한양 사람들이 물었다. 이 맛은 뭐냐고. 강무진이 말했다. 바다 맛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한양은 바다에서 멀었다. 바다 맛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먹었다. 그리고 다시 왔다. 첫 번째 겨울이 지났다. 미소리 좌판 앞에서 국수를 먹는 손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무진이 말리려 했다. 그러나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았다. 미소의 말은 짧았다. 쓸데없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청남포 부두 아래에서 혼자 살면서 생긴 것이었다. 두 번째 겨울의 좌판이 가게가 됐다. 골목 안쪽에 작은 공간을 얻었다. 솥을 들이고 탁자를 놓고 걸상을 놓았다. 미소리 가게 앞을 맡았다. 그 사이 미솔은 훌쩍 자라 있었다. 키가 강무진의 어깨 높이까지 왔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걸음이 달라졌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다. 청남포 부두 그늘에서 강무진을 보던 그 눈빛이었다. 또렷하고 고요한 눈빛. 세 번째 겨울에 가게 앞에 줄이 섰다.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어디서 소문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보니 사람들이 더 많아져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강무진은 솥을 하나 더 들였다. 미소리 심부름꾼 아이 하나를 데려왔다. 가게가 조금 더 커졌다. 강무진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냥 끓이고 떠내고 받았다. 매일. 네 번째 겨울에 간판이 생겼다. 미소리 만들었다. 나무판에 글씨를 썼다. 청남포 바다국수. 강무진이 그것을 보았다. 청남포를. 미소리 말했다. 거기서 배운 맛이잖아요. 강무진이 말했다. 거기서 배운 게 아니다. 그럼요. 강무진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거기서 살아남은 거다. 미소리 그 말을 들었다.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간판을 가게 앞에 걸었다. 못을 받고 수평을 맞추고 물러서서 보았다. 괜찮아요? 강무진이 보았다. 괜찮다. 간판은 그날부터 거기 있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 다섯 번째 겨울.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아침부터였다. 강무진이 솥에 불을 지피기 전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골목이 하얗게 덮였다. 가게 앞 돌바닥도 하얗게 덮였다. 미소리 빗자루로 그것을 쓸었다. 천천히. 눈은 쓸어도 계속 내렸다. 미소리 쓸다가 멈췄다. 그냥 내려오는 눈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쓸었다. 그날 첫 손님은 노인이었다. 혼자 왔다. 눈길을 걸어온 탓에 신발이 젖어 있었다. 자리에 앉더니 말했다. 국물 냄새가 멀리서도 나더이다. 미소리 말했다.
추운 날이라 더 멀리 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국수가 나왔다. 노인이 한 모금 마셨다. 잠시 있다가 말했다. 바다 맛이 나는구나. 미소리 말했다. 네, 바다 맛이에요. 노인이 더 말하지 않았다. 국수를 먹었다. 강무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다. 바다 맛이 나는구나. 국자를 들고 솥을 저으면서 들었다. 국물이 천천히 돌았다. 생선뼈, 다시마, 건새우. 청남포에서 쓰던 것들이었다. 청남포는 멀었다. 그러나 국물 안에 있었다. 정오가 지나 가게가 잠깐 비었다. 강무진이 주방에서 나왔다.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탁자들, 걸상들, 벽에 걸린 낡은 국차, 그리고 구석의 청동절구. 강무진이 절구 앞에 쭈그려 앉았다. 손으로 안쪽을 쓸었다. 차가웠다. 비어 있었다. 처음 들고 나왔을 때부터 비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손을 거두었다. 일어서려는데 미소리 옆에 와서 똑같이 쭈그려 앉았다. 절구를 보았다. 아직도 가끔 봐요? 강무진이 말했다. 그래. 왜 가져왔어요? 무거웠을 텐데. 강무진이 잠시 생각했다. 잊지 않으려고. 미소리 그 말을 들었다. 되묻지 않았다. 절구를 한 번 더 보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저녁이 됐다. 손님이 빠졌다. 미소리 가게 앞을 쓸었다. 강무진이 솥을 닦았다. 심부름꾼 아이가 먼저 집에 갔다. 두 사람이 가게 안에 남았다. 강무진이 솥뚜껑을 닫으려는데 미소리 주방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강무진이 보았다. 국물 간 좋아요. 오늘. 강무진이 웃었다. 소리 없이 웃는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이제 내가 나보다 낫다. 미소리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아직이 얼마나. 미소리 잠깐 생각했다. 조금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미소리 주방에서 나갔다.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미소리 문 앞에 섰다. 밖을 보았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골목 위로 소리 없이 내렸다. 지붕 위에, 돌바닥 위에, 간판 위에. 청남포, 바다국수. 그 글씨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다. 미소리 말했다. 그때 무서웠죠. 강무진이 솥 닦던 손을 멈췄다. 그랬다. 미소리 눈 내리는 골목을 보며 말했다. 저도요. 잠시 있다가. 근데 아저씨가 멈췄잖아요. 상 앞에서. 강무진이 말했다. 내가 소매를 잡았다. 미소리 말했다. 잡기 전에 이미 멈춰 있었어요. 강무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행주를 내려놓고 주방에서 나왔다. 미솔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문 앞에서 눈을 보았다. 골목이 조용했다.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서 솥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처마에서 눈이 조금씩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무진이 말했다. 내가 있어서 살았다. 미소리 강무진을 보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골목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어깨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소리 문을 닫았다. 가게 안이 다시 따뜻해졌다. 솥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청동절구는 구석에 있었다. 간판은 가게 앞에 있었다. 청란포 바다국수. 강무진이 가게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청동절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그것을 한 번 보았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양의 밤이었다. 청란포의 소금 냄새는 없었다. 대신 눈 냄새가 났다. 차갑고 깨끗한 냄새였다. 강무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걸었다. 골목을 걸었다. 발 아래서 눈이 사각거렸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눈은 계속 내렸다. 한양의 밤에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마치 청란포의 파도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끝없이. 그날 한 그릇의 국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거짓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멈춘 것은 국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청란포의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밀어올리고 그 파도는 모든 것을 삼킨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파도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멈춰 섰던 그 순간 그는 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바다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선택은 한 그릇의 국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운명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